4.7 재보선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 막전 막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선거가 치러지니까 정확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조사는 가능하지만 공표나 보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조사가 지난 3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공지하면 보도할 수 있습니다. 예, 원래 부동층도 있고 하니까 선거 막판 민심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 선거를 보면은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딱 뚜껑을 열었을 때 결과하고 달랐던 적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후보가 어렵게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 지방선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오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대인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실제 득표율 차이는 0.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 일주일 전에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앞서면서 원내 1당이 유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두 시간이면 결과 나올겠지 하다가 네. 9시간 생방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표 방송을. 예. 선거 막판에 특정 정당으로 바람이 이렇게 싹 몰려서 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바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겠네요. 네, 2010년 지방선거와 2016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모두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뒤지다가 실제 투표에서는 대단히 선전했던 만큼 민주당은 이번에도 이런 숨은 진보층의 표심에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부 여론에서 지지율 차이가 좁아지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는데 직장인들이 사전투표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16일에 이 선거는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했던 이 전 대표의 발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뭐 어쨌든 사실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뭐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것도 사실 지금 공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지율 차이가 줄었다는 발언,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한마디로 뭐 신경 쓸 게 없다, 이런 게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 반응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표도 못하는 조사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했고, 또 전지명 오세훈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민심의 현실을 외면한 민주당의 포장용 희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고도 했는데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예, 원조 친노로 뽑히는 범여권 인사의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그분께서 쓴 SNS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같은 시기에 청와대 근무를 했던 인물인데요. 네.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밀리면 끝장이라면서 조국 수호하다가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는 묻지마 지지의 영양 과잉 상태가 위기를 자초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명분 있는 패배를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는 조국 수호에서 비롯된 거다. 네. 쓴소리를 세게 했네요. 그리고 민주당 그 박주민 의원의 한 장의 사진도 오늘 아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혹시 거지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이 추레한 의정 활동 사진이 공개되면서 지지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거지갑입니다. 네. 이렇게 청렴한 이미지를 쌓아온 박 의원이 정작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게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죠.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전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임법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새로 이제 그러면은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박 의원 사과 후에도 파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나, 이런 말로
박 의원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시 저 거지갑 사진으로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예. 것으로도 기억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번엔 또 유세 현장에서 말이죠. 네, 어제 서울 이수역 유세 현장에서 박영선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던 대학원생.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소속 인사였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지 연설에 나선 홍모 씨는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한 달 전까지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대변인직을 맡았던 당직자였습니다. 또 목동 유세에선 생애 첫 투표자로 소개를 받아서 박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선 강모 군이 자신을 2004년생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공직선거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사회를 맡은 전용기 의원이 급히 강 군의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2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끌어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사건이 네. 일어나게 된 거네요. 확실히 선거가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정광재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